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It's not over.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한번 제가 왜 끝나지 않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50개 주를 네모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미국은 실제로 딱 이렇게 직사각형 네모인 그런 주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역시 새로 만든 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자로 재서 이렇게 딱 구역을 한 그런 주가 몇 개 있을 정도로 이렇게 50개 주가 대충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 중에 하나 주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되는데 이런 게 50개가 있는 일종의 국가들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그 주들의 연합,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주들의 연합이라는 것을 만약에 포기해서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나라가 쫙 흩어진다.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각 주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의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존중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제도가 미국의 상원 제도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주든 큰 주든 인구가 많든 적든 다 모두 두 사람씩만 상원의원을 뽑게 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의 상원의원들이 각각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뽑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구 비례의 하원과 두 사람의 일률적인 상원의원을 합해서 선거인단이 구성되는 것인데 그 자체로 미국이 200년 이상 이렇게 정립을 해온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선거인 제도예요. 간접선거예요. 이걸 깨기는 어려워요. 나라가 흩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구성이 독특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번 우리가 주장하는 4.15 부정선거와 미국 부정선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 표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치러 갔죠. 골프 치면서 정말 그런 강철 멘탈이 없어요. 골프 치고 무슨 소리야. 함부로 대통령직을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안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 끝났기 때문이죠. 미국의 대통령은 언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은 언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의회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7개의 그 주들이 모두 문제를 갖고 법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재검을 하는 그런 주들이 벌써 생겼고 재검이 아니라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벌써 간섭을 하는 주들이 생겼어요. 그중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리조나, 저 서쪽 아래쪽에 있는 서남부 쪽에 있는 아리조나는 사망자가 우편 투표로 다수가 발견됐어요.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여기에는 프로드, 부정이 있는 거죠.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 단위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네바다에서는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투표 참관인이 잠깐 쉬려고 운동하러 나왔다가 참관을 하다가 운동장에서 밴을 보지 않습니까? 밴을 발견했는데 그 밴에서 마킹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우편 투표 투표지와 옆에 그 봉투를 이렇게 쌓아놓고 마킹하고 집어넣고 마킹하고 밴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증거 이상의 증거죠. 그리고 이 네바다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인. 미국에서 이 사인 제도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참 가끔씩은 저는 놀래요. 이게 사인을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그냥 쉽게 믿어준다는 것도 참 놀랍다. 그리고 이 사인이 이 사람이 이 사인을 했어요라는 것을 증명하는 걸 노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터리도 그냥 은행에 가면 다 해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정직하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사인 제도거든요.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도 이 체크를 쓰거든요.
수표를 쓰거든요. 그래서 수표를 썼는데 내가 통장에 지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수표를 120만 원을 써가지고 딱 이렇게 지불을 해요. 나중에 은행에 바꾸러 갔더니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소송이 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한번 그렇게 펑크가 나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표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용을 한다, 믿는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돌아가는 사회가 지금까지 미국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엄청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수표 사인을 대조할 때 그 민감도를 확 낮춰서 웬만한 걸 다 통과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대조를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조지아에서 이 남쪽 아래쪽에 있는 이 조지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봉이 되지 않은 다수의 표가 해외에 거주하는 군인이었죠. 군인표. 군인표는 대부분이 트럼프 지지가 많거든요. 약 75%라고 해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여기는 우편 투표에 데드라인을 강제로 연장하는 경우. 말하자면 3일까지는 무조건 와야 되는데 또는 소인이 4일이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위조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펜실바니아에서는 역시 상당히 많은 우편 투표 불법이 발견돼서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까지 개입을 하고 있죠. 위스콘신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통계적 변이 사람들이 여러분 최근 이제 며칠 사이에 막 돌아다닌 이렇게 그 철봉을 넘을 때 그 트럼프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는데 바이든은 넘다가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서 넘는 이게 바로 위스콘신 주에서 발견된 거예요. 특히 미러키 지역에서 바이든 표가 갑자기 10만 표 트럼프 표가 300표 올라갈 때 바이든 표가 10만 표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0만 표? 그럼 10만 표가 올라가 버렸다.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언론이 언론일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언론이 다 정상이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눈에 뭐가 이렇게 씌인 게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시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시건주는 저 위에 추운 데죠. 미시건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우세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디트로이트가 있는 곳이죠. 경제가 정말 몰락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를 통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런 곳이에요. 이 러스트 벨트의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한국 부여에서 있었던 일과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죠. 기계를 고장이 나서 다시 켰더니 6천 표가 다시 트럼프인 게 확인이 되는 도미니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러분이 이 중국 소프트웨어 도미니언이 개입됐다는 이런 의심이 드는데 지금 미국 언론은 이런 것은 아예 말 안 해요. 이런 말 안 하고 어거지로 지금 바이든을 빨리 대통령 만들고 한국 언론은 한술 더 떠요. 한국 언론에서 정말 웃기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것은 멜라니아 여사라도 빨리 보내야 된다. 저 늙은이가 고집 부리고 안 나가니까 빨리 부인을 보내라. 한국 경제에서 이런 제목 정말 이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만하자. 심지어는 어떤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보 승복합시다.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이혼 카드 들고 총대 매나. 어떻게 이런 제목을 쓸 수 있어요? 심지어는 공화당 백악관 선거 승복 놓고 균열 발생 멜라니아 전 측근 트럼프 부부 줄곧 각방 써. 각방 쓰는 거야. 지금 50 넘으면 서로가 편하니까 쓰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까? 저는 지금 한국 언론이나 미국 언론이나 더 이상 언론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어쨌든 이런 현상이 있고 멜라니아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The American people deserve fair elections. Every legal, not illegal, vote should be counted. We must protect our democracy with complete transparency.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공정한 선거를 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이 아닌 진짜 모든 합법적인 표만 계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전한 투명성과 함께 보호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transparency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transparency,
투명성,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과 미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트랜스페런시라는 것 때문인데, 미국이라는 사회를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마치 사람들이 다 사기를 안 친다고 생각하고 제도를 만드나? 저는 은행에서도 이렇게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로그인만 해서 돈을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미국 사람들 아무도 사기를 안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사회가 이 정직성이 없으면 안 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그렇게 쌍욕을 잘 하지 않고 거의 없어요. 지금 댓글들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지난 주말에. 근데 댓글들을 읽으면서 참 놀랍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머러스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진지하게 말해요. 그리고 뭐 욕을 해도 이거 보세요. 트럼프는 단지 여기서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투표가 있었다는 그런 주장은 뭐 다 거짓말이다. 뭐 황당한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말할 때 부정이 확실하다. 어떻게 죽은 아버지가 투표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뿐이지 막 이상한 쌍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라는 데가 다른 사회, 어떤 사회보다 선진적이라고 했던 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다. 정직하다. 이런 걸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런 이제 인테그리티,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것이 무너졌죠.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우편 이제 투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편 투표 또는 사전 투표, 조기 투표 이런 건데 미국도 원래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투표를 했던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직접 가서 뭐 공공 장소 정해진 데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투표를 했던 사회였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투표를 좀 높이고 이런 용도로 각자에게 이게 우편 투표를 보내주면 자기가 사인을 해서 넣는, 우리 생각할 때는 미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안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강제로 너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거 여기 투표 안 하면은 너 등록금 안 되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비밀 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랑 좀 다른지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우편 투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는 조금씩 부정이 있어도 그래도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이게 바로 사각지대가 돼서 바로 이런 틈새, 이런 사각지대를 어떤 세력이 엄청난 돈을 싸들고 와서 어떤 세력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부정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트럼프가 계속 해왔던 거죠.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제 공화당 인사 중에서 가장 가감하게 이렇게 지지를 했던 사람은 린시 그레이엄 상원의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공화당은 다시는 공화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이 린시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투척했다고 하거든요. 50만 불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지금 한국 부정선거와 미국 부정선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한국과 미국 부정선거의 딱 차이를 좀 적어왔어요. 트럼프 소송 비용을 모금하고 있는데 지금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50만 불을 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 부정선거와 미국 부정선거의 차이예요. 한번 보십시오. 한국 부정선거와 미국 부정선거는 현재로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이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사전에서 여론 조작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불을 이렇게 떼고 그 다음에 개표 중은 대부분이 47개 주에서 사용했다는 도미니언 프로그램이죠. 우리도 계속 이걸 주장해왔거든요. 프로그램에 의한 개표 조작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4호는 갑자기 우편
투표지가 막 밀고 들어오는 거. 좀 한국에도 그런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사전 개표 중 사후 세 단계에 걸쳐서 부정이 이루어졌다. 이게 공통점이고, 만약에 부정이 없었다면 상대방이 크게 승리했다. 트럼프가 크게 승리했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거의 300석으로 300석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상원도 크게 이기고 하원도 크게 이기는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투명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 총선에서 이런 부정이 없었다면 최소 150에서 160은 기본이었다. 최소 160 정도는 됐다. 이런 얘기가 쭉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투명성, 무결성이 결여된 것을 가져다. 이 얘기는 투명성, 무결성이라는 것은 하려면 할 수 있는, 부정을 하려면 할 수 있는 틈이 많았다는 뜻이죠. 지금 우편 투표가 대표적인데, 지금 뭐 살지도, 네바다 같은 경우는 살고 있지도 않는데 막 지금 표가 10,000표 이상이 이렇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선거인 명부를 보여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사전 선거만, 심지어는 이렇게 딱 사전 선거만 카메라를 가리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 뭐 인천에서도 이렇게 그 참관인이 찍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 찍게 하고, 미국에서도 이번에 참관인이 펜실바니아에서 보려고 했는데 막 가려요. 트랜스페런트하지 않다. 그리고 인테그리티가 없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있어. 이건 확실해.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영역이 있고, 딱 그 영역을 통해서 부정이 일어났다. 이런 게 비슷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변이.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통계적 변이를 한국 그 부정선거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의 아들이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상한 통계가 있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죠. 지금 사람들이 티셔츠까지 이미 만들었어요. 이 티셔츠, 미국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철봉 넘는 장면을 이렇게 간단하게 추상적으로 형상화를 해서 프로드 바이든, 이런 티셔츠를 벌써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통계적 변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위스콘신 주에서 있었던 그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도 뭐 이게 어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때? 정말 이게 어때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그 공통점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 통계적 변이. 우리는 통계적 변이의 핵심이 이렇게 다 계산을 했을 때 그 종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종 모양이 아니라 두 개의 이렇게 언덕이 있는 그 전혀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통계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주류라고 하는 언론, 싱크탱크, 정치권은 대부분이 부정선거를 부정합니다. 아예 부정합니다. 특히 언론은 너무 심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가 올린 글이 굉장히 재밌어요. 레임스트림이라고 해요.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레임스트림. 레임덕 할 때 비틀비틀 그리는, 절룩절룩 그리는 그런 언론이라는 것들이 지네가 지금 대통령을 선언했어. 언제부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비꼬는 말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중국의 개입이 심각하게 의심된다. 수없이 많은 운전면허증이 배달되어 온다든지, 뭐 그런 이제 중국이나 홍콩, 심지어 한국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어떤 부정 투표를 위한 어떤 사전 준비, 이런 것들. 한국은 지금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했다라든지 아니 중국 프로그램이 사용됐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관련된 것이 더 많이 의심이 되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팔로우 더 파티라는 그 해커의 지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국에도 많이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이건 심각하게 이미 검토를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사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은 있지, 부정은 있는데 그 누가 어떻게 밝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잡혀 들어가가지고 지금 몇 년째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상황인데 부정을 어떻게 밝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혈 사태가 아니면 못 밝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차이점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점. 차이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그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일단은 이것은 한국에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인데 한국은 중앙에서 컨트롤이 되고 있고 미국은 각 주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계 자료를 이렇게 딱 공개하게 돼 있어요. 사실 지금 한국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 중앙선관위의 통계 자료였거든요. 통계 자료. 이것이 한국 중앙선관위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편 그 보내는 그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표에 이렇게 그 워터마크라든지 아니면 뭐 블록체인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쉽게 이렇게 검증할 수 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그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검증을 하려면 정말 너무나 오랜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또는 수사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워터마크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그 통계 자료, 한국은 통계 자료가 이렇게 일관되게 있고 이것은 위조가 불가능하죠. 위조를 하려고 하다가 들켰죠. 그리고 우편 등기 그 자료도 우리는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위조를 할 수 없어요. 어쩌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만약 본격적으로 선거 소송을 한다면 더 유리한 점은 바로 이 통계 자료와 우편 등기 그런 그 리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미국에서 모든 주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미국 법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민사소송법이거든요. 민사소송법이 어려운 이유는 주마다 다른 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마다 다른 법과 다른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어떤 절차를 사용해야 될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소송하는 게 더 유리하겠어. 나는 연방법원이 더 유리하겠어. 이런 거를 변호사가 상당히 많이 고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걸 뭐 베뉴 쇼핑이라고 그래요. 어떤 뭐 법정을 이렇게 쇼핑하고 다닌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미국은 정말 법이 주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지금 선거법도 똑같아요. 선거법. 제가 참고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재검에 들어갈 것이다. 거의 확실시 되는 주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마다 이 재검을 하는 조건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지아 같은 경우는 표차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재검을 해요. 그리고 위스콘신도 1% 미만인 경우 재검을 해요. 그리고 펜실바니아는 0.5% 미만인 경우 재검을 해요. 네바다는 표차와 상관없이 돈만 내라. 그럼 재검해줄게. 한국과 같아요. 한국도 지금 재검을 해달라. 돈은 우리가 낼게. 라고 계속 말했는데 지금 해줍니까?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미국 선거와 한국 선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는데 차이점 중에 가장 핵심이 법치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고 잘 되어 있다. 지금 미국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치 전쟁이 거의 남북 전쟁만큼 치열해서 그것조차도 법정조차도 모두 정치적으로 다 타락해 있으면 이것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법치, 법에 의한 통치는 미국이 훨씬 더 촘촘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 차이점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 중에 지금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중에 이 주목해야 될 것은 야당 2번입니다. 2번이 정말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2번. 이 다운 밸럿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은 지금 보세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대통령 투표지 따로 있고 또는 뭐 비례 정당 따로 있고 전국구 말하자면 전국 비례표 따로 있고 아니면 각 지역구 따로 있고 표를 다 따로따로 제공하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투표지 한 장에
별걸 다 물어보는 거죠. 뭐 상원의원은 누구 할 것인가, 하원의원은 누구 할 것인가, 뭐 아니면 이번에 우리 주에 새로 댐을 건설할 건데 이거 찬성하느냐, 뭐 별걸 다 물어보는 거죠. 투표지 한 장에. 그걸 다운 밸럿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 선거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은 평상시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대통령한테만 이렇게 딱 표시를 하고 나머지 밑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각종 이슈에 대해서는 기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약 20%, 평균 22%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역대로. 근데 이번에는 바이든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무시한 사람들이 34%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평균.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통계적인 가장 핵심적인 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놀라운 것은 이 다운 밸럿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상원과 하원은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대통령만 또 반대로 심하게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하원은 다 공화당을 찍어도 트럼프가 싫어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특정 주에서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말하자면 이 다운 밸럿이 정황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 대선에 있어서 이 다운 밸럿이 우리가 없는 특이한 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은 야당이 규명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하고 있죠. 지금 언론까지 전부 방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조중동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뭐 조갑제, 정규제, 이병태 일반적으로 우파 지식인으로 알려졌던 사람까지 전부 부정선거 아니다. 아닌지 긴지는 법정에서 알아보자고 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부 음모론자로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은 결국은 법적인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누가 방해를 할 수도 없는데 한국은 야당이 규명을 방해하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이 막 방해하지만 언론이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가 되나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전국지 개념을 갖고 있는 이런 매체들이 그다지 힘이 없어요. 각 주마다, 각 지방마다 그리고 작은 이런 라디오 방송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언로가 이런 SNS 말고도 훨씬 더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은 언론이 이렇게 몇 개 전국지 개념으로 또는 전국 방송 CNN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많은 젊은이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주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언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는 않는다. 지금 한국은 야당이 또는 언론이 규명을 방해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한국은 여당에 의해서 좌지우지 이미 되고 있죠. 180일을 넘기고 200일을 넘겼거든요. 건국 이래 초유의 사건이에요. 원래는 대법원 판사들 다 체포해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좌파로 장악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저는 가장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2명이라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3명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했어요. 미국 대법관은 지명했다고 해서 그 지명한 대통령을 다 따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법관이 케네디 대법관이거든요. 이 케네디 대법관은 케네디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딱 주는 인상 그대로 이제 카톨릭 신도인 이 케네디 대법관이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로 레이건 대통령이 뽑았는데 이 사람이 보수의 뒤통수를 확 후려쳤다. 그래서 보수들한테 엄청 욕을 먹거든요. 이 사람이 낙태법, 동성애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케네디 대법관이 보수로 이렇게 뽑혔는데 30년을 봉직을 하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2018년에. 왜 나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오바마가 지명했다가 상원이 부결시킨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새로 지명한 사람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케네디가 나감으로써 또 지명한 사람 한 명 있고 이번에 긴즈버그 사망과 함께 지명한 베럿 세 사람이나 트럼프가 직접 지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6대3 구조는 그 역대로 가장 안전한 보수 대법원이 돼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이나 유력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이 폭스죠. 폭스. 폭스는 일반적으로 우파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번 선거 과정을 봤을 때는 반 트럼프죠. 반 트럼프. 그렇지만 터크 칼슨의 경우는 뭐 책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터크 칼슨의 경우는 부정이 있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폭스뉴스 앵커. 그래서 지금 이 폭스뉴스에서 이 사람을 자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이 폭스뉴스도 그 언론 재벌인 머독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를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 민주주의가 있느냐 없느냐 없어지느냐 계속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지식인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과 미국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차이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차이, 그것이 바로 총기 소지 여부이다. 총기 소지 여부.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겨우 지금 우산 정도밖에 못 들어요. 우산. 블랙시 하면서. 그런데 미국은 총을 들 수 있는 나라다. 미국에서 총기를 계속 소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화당과 보수인데 3억 정이 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총기가 3억 정. 그중에 60% 70%가 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선이 부정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참겠어요? 공화당에서? 그런 걱정을 벌써 하고 있죠. 유혈까지 일어나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시민사회가 질적으로 이미 다르다. 그래서 정말로 부정선거라면 규명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명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보통선거예요. 보통선거. 지금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이 또는 한국 주사파들이 가장 제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보통선거거든요. 사실상 중국이나 북한은 선거가 없어요. 선거가 없어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게 있죠. 사실은 미리 당에서 다 골라놓고 찬성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선거가 없어요. 자유선거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되기만 하면 부정이라도 괜찮다? 그것은 체제를 거부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발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방해. 지금 통계적인 이상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할 때 이 표는 보여드리지 않는데 미국 대선 의혹 중에 유력한 증거 발견, 이 표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스칸리 씨가 말해준 것을 그 공병호 TV에서 제가 오래 왔는데요. 후보별 추정 득표수 다운 밸럿 추정치를 봤을 때 트럼프가 실제 다운 밸럿이 C가 되어 있죠. C를 보시면 진짜는 5,500대 4,950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트럼프가 지금 7,100, 바이든이 7,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 33%가 다운벳을 안 썼다. 상원 하원을 안 뽑았다. 트럼프는 22%가 안 썼다. 너무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역대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에서 통계 이상을 주장하면은 뭐가 이상해? 다 그게 시대를 반영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결국은 과학이 말을 하겠죠. 하나하나 검증을 해야겠죠.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결론적으로 말할 때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본질적인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유에 대한 해석, 자유에 대한 한계,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의 한계는 무엇인가? 미국이 공부 잘하는 10대도 아니에요. 거의 100대 가까운 명문 대학에 있는 곳은 전부 나는 자유주의자다. 자유주의자는 민주당이다. 바이든을 지지한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내면에 우리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존중해. 나는 이웃을 이렇게 더 존중하고 사랑해. 그리고 기독교 원리주의자들 니네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정말 부당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천부 인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말 제대로 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종교의 자유조차도 종교를 각자 자유롭게 믿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기독교만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이웃사랑, 그 지나친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포기해라고 협박하고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포기해 이렇게 협박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온 나라에서 있는 이 엄청난 갈등의 핵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10계명을 신약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first commandment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십자가의 의미가 완성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이웃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이병태 교수님이 나는 나한테 기독교 원리주의를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누가 기독교 원리주의를 주장을 합니까? 누가 기독교 원리주의를 주장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누가 지금 감옥에 쳐넣자고 말해요? 지금 소도미법을 주장을 합니까? 역으로 핍박하지 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도록 성경을 자유롭게 따르도록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지 마라. 차별금지법, 혐오방지법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깨지 마라. 이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와 펜스에 기대를 거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억울한 사태에 처했기 때문이죠. 누가 자유무역 질서를 방해합니까? 지금 나의 권리를 막 이렇게 훔쳐가서 베껴가서 내가 겨우 만들어낸 것을 멋대로 바꿔서 팔아먹고 하는 것 이런 게 자유무역 질서입니까? 어쨌든 정리는 해야죠.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몇 가지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신뢰합니다. 매우. 제가 초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 4년 안에 김정은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비핵화를 이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은 매우 어렵다. 트럼프 재선은 매우 어렵다. 이 4년 동안 트럼프에 대한 그 반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매우 어렵다. 하지만 재선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트럼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진짜 트럼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북한, 중국에 대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그런 글을 제가 여러 번 썼어요. 지금 text vote to 88022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를 치면은 지금 이 선거 부정을 밝히는 많은 내용들을 이제 트윗보다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럼프가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댓글을 달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니 사람들이
여기는 미국이에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한번 그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면 양상이 니네랑 굉장히 비슷한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 개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그냥 틈나면 이렇게 영어로 댓글을 달아놔요. 여러분들도 그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번역이 그대로 되거든요. 그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도 대충 다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본에 아주 젊고 아름다운 그 청년들이 민트 혁명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민트 혁명.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그 도태우 사무총장님한테 얘기를 듣고서 민트 혁명 너무 좋다고 이렇게 포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민트 혁명, 민경욱 트럼프 혁명, 그것은 부정선거가 있으면 밝히자는 거죠. 부정선거가 있는데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트 혁명을 통해서 정말 부정이 있으면 끝까지 밝히고 정말 깨끗하게 봤는데 없네? 그러면 좋아지는 거죠. 이 나라가, 이 인류 사회가 더 밝아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중국에 의한 부정이 있는데 넘어갔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같은 저 어두운 세계, 대낮에 생체 실험 같은 일을 당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허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미국 민주당에게 정말 할 수 있으면 경고하고 싶어요. 계속 이 코로나를 가지고 트럼프를 공격하는데 코로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시진핑의 나라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왜 시진핑 비판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못된 길을 많이 걸어왔어요. 미국 민주당도. 전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이든 대통령을 원하시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당신들의 대통령과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저는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총선 부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혹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명명백백하게 다 밝힐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